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원가관리사 1급 31강 제2부 중급회계 13장 자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13장 자본, 자본의 의의, 그리고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본은 기업 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이고요.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은 경제적 자원입니다. 자본에는 소유주 지분과 주주 지분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소유주 지분 또는 이제 주주 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본은요, 예를 들어서 이제 대차 대조표가 있으면 또는 이제 뭐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라고 해서 재무상태표라고도 하죠. 차변에 이제 자산, 대변에 이제 부채,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나머지가 이제 자본이 됩니다. 이것을 이제 순자본이다 라고도 얘기하죠. 부채는 이제 타인 자본입니다. 자산은 이제 자기 재산이죠. 이것을 이제 그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 해서 총 자본을 구성하게 되죠. 총 자본에는 이렇게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자녀 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자본은 법률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요. 또 자본금과 잉여금으로 또 분류됩니다. 경제적 측면으로 자본의 발생 원천에 따라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총 5식구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자본에 이제 자본잉여금도 있고 또 이익잉여금도 있는데요. 잉여금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 자본잉여금은 자본 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이죠. 근데 이익잉여금은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입니다.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죠. 자, 잉여금이라는 단어는 순우리말이고요. 이제 남아있는 그 이익을 우리말로 순우리말로 잉여금이라고 하죠. 뭐 쟁여놓다 이런 뜻도 있고요. 자본금에는 이제 보통주와 우선주로 나뉘어지는데요. 보통주는 그 경영권 참여가 가능하죠. 경영권 참여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배당도 받을 수 있죠. 배당 받을 권리도 있어요. 근데 우선주는 경영권 참여가 안 돼요. 원천적으로. 그런데 우선주는 말 그대로 보통주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부여되는 것이죠. 자본잉여금 보겠습니다. 주주와의 거래를 통해 발생된 잉여금, 여기서 이제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또 자기 주식 처분이익 등이 있습니다. 자본 조정에는 이제 자기 주식,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등등이 있고요.
보통 이제 이 자본잉여금은 액면가보다 발행가가 클 때 발생하죠. 또 자본 조정의 경우에는 발행가보다 액면가가 크므로 이렇게 손실이 발생하는 것. 네, 이럴 때 이제 자본 조정이 이루어지죠. 근데 물론 이 자본 조정이라고 해서 자본을 축소시키는 역할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조정이란 말 그대로 컨트롤하다는 뜻인데요. 자본을 늘려주는 계정도 있습니다. 이제 미교부 주식 발행금 있죠? 미교부 주식 같은 경우 이제 자본을 늘려주죠. 오히려 이 자본 조정에 해당되는데요. 여기 있죠? 미교부 주식 배당금. 네. 여기 이제 자본을 늘려주어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장기 미실현 보유 손익이라고 해서 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그리고 해외 사업 환산 손익, 현금 흐름 위험 회피 파생 상품 평가 손익 등이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익준비금, 기타 법정 적립금, 임의 적립금, 미처분 이익 잉여금 등이 있죠. 자, 이익준비금의 경우에는요, 현금 배당액이 있을 때 현금 배당액의 그 10분의 1 이상을 자본 총액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적립 가능하죠. 이거는 이제 상법상의 강제 의무예요. 여기서 이 자본 총액은 그 자본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본금을 기준으로 해요. 자본 총액이 아니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현금 배당액이 무분별하게 나가게 되게 되면 기업의 경쟁력이 악화됩니다. 그것을 방지하고자 상법에서 이렇게 보호 조치를 취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상법 이외의 법률에 의하여 강제 적립하는 것을 기타 법정 적립금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법률에도 속하지 않지만 임의로 주총에 따라 적립되는 금액들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차기 2월되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식의 종류와 배당 보겠습니다. 자본금은 보통주와 우선주, 그 다음에 자본금은 그 발행 주식수에다가 반드시 액면가액을 곱하게 되어 있죠. 자, 주식의 종류를 보면은 주권을 통하여 표현되는 것이고요. 주주 권리에 따라서 보통주와 우선주로 나뉘어집니다. 나머지 내용을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익배당 우선주가 있는데 약정된 배당률에 따라 보통주의 우선에서 먼저 배당을 받을 권리죠. 전환 우선주는요, 그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입니다. 또 상환 우선주는 일정 기간 우선주의 형태를 띠고 있다가 만기가 되면 회사가 이를 다시 되사들여서 소각하는 우선주를 그 상환 우선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이 증가하는 거래, 증자 거래인데요. 증자, 이제 자본의 증가를 뜻하죠. 주식의 발행을 보겠습니다. 자본 항목 중에서 자본금이 증가하는 경우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로 나뉘어지는데요. 유상증자는 실질적 증자라고 해서 주주들로부터 돈을 받고 주식을 발행하는 건데요. 무상증자는 형식적 증자라고 해서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합니다. 무상주를 발행하는 것이죠.
자, 유상증자는 이제 실질적 증자라고 해서 그 자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차변에 현금이 들어오고 대변에 자본금이 늘어나죠. 그래서 재무 상태가 좋아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부채 비율이 급격히 낮아지죠. 현금 유동성이 높아지고요. 그런데 이 무상증자를 형식적 증자라고 하는 것은 자본 총액의 변화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유상증자는 자본 총액에 변화를 주기 때문에 실질적 증자라고 합니다. 주식의 발행 종류를 보게 되면 액면 발행, 할증 발행, 할인 발행이 있고요. 액면가 발행가와 같으면 액면 발행이죠. 그런데 액면가보다 발행가액이 높으면 할증 발행이 되고요. 자본금은 액면가로 표기되지만 그 초과분은 자본 잉여금인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표시가 됩니다. 할인 발행은 발행가가 낮아지게 됨에 따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나오죠. 아, 여기 분계 잘못되었네요. 주식 발행 초과금은 여기에 나와야 되죠. 대변에. 차변에 있으면 안 되고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차변에 나오는 게 맞고요. 이거는 이제 자본 조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잉여금이 됩니다. 현물 출자를 보겠습니다. 현금이 아닌 물건, 부동산 등으로 출자를 하는 것을 현물 출자라고 하고, 출자 당시의 그 공정가액으로 평가해서 자산 처리하게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요. 자, 무상증자는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죠. 무상증자 예로는 그 잉여금, 이익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시키는 거가 있죠. 그래서 그 이익준비금을 재원으로 주식을 발행했다. 여기에 해당되죠. 잉여금의 자본 전입은. 그 다음에 또 주식으로 배당해 주는 경우, 또 전환 주식, 그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유상증자, 무상증자 비교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본이 감소하는 거래는 이제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감자 거래가 있습니다. 경영 상태가 어려워지게 됨에 따라 그 주식을 사들이고 소각할 때 감자라고 하죠. 자본의 감소 거래. 실질적인 감자가 있고 형식적 감자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실질적, 형식적이라는 표현을 쓰죠. 실질적 감자는 이제 돈을 주고 주주로부터 주식을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형식적 감자는 그 주식을 찾아올 돈이 없어서 무상으로 주식을 가져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자본이 증가하는 거래와 감소하는 거래에 회계 처리가 있습니다. 주상록은 2011년 1월 1일 1주당 액면 5,000원 주식을 7,000원에 높게 발행을 했네요. 자, 2011년 10월 1일 액면 만원의 우선주 100주를 12,000원에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항상 액면가니까요. 여기 최초 1주당 액면가가 5,000원이죠. 액면가 5,000원. 그 100주 발행했으니까 보통주 500만원. 그리고 11월 1일 분계니까요. 여기에 맞춰야 되겠죠. 7,000원에 발행했으니까 현금 700만원 들어오고요.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 200만원. 그 다음에 10월 1일 자, 자본금 100만원, 액면 만원의 우선주 100주를 발행했어요. 12,000원에요. 그 120만원 현금 들어오죠. 나머지 20만원 주식 발행 초과금.
그다음에 2012년 3월 1일 액면가 5,000원, 보통주 100주, 대변에 보통주 자본금 50만원, 4,000원에 발행을 했어요. 그리고 현금 들어왔죠? 40만원. 그리고 5,000원을 4,000원에 발행했으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이 아니라 그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되어야 되죠. 그 다음에 9월 1일 경영권 강화를 위해서 보통주 200주를 8,000원에 매입 소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액면가 5,000원이니까 5,000원 곱하기 200주. 그래서 대변에 있던 자본금이 차변으로 소멸합니다. 자본의 감자죠. 8,000원 주고 했으니까 3,000원을 더 준 거죠. 5,000원이었으니까 액면가가. 그래서 얼마 줬냐면 이제 200주 곱하기 8,000원에서 160만원 주고요. 나머지 40만원은 회사가 손실을 입게 됩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을 못 받을 거니까 그 프리미엄 얹어서 달라고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2012년 12월 1일? 네. 아니죠? 2013년이죠. 이거 2013년 결손금을 막기 위해서 그 주식으로 결손금을 메꿨네요. 그러면 대변에 있던 보통주 자본금이 차변으로, 그 다음에 결손금 이익잉여금이 아니라 2월 결손금이죠. 네, 2월 결손금을 이제 대변에다 배치해서 100만원을 이렇게 결손금을 대변으로 없앱니다. 그 다음에 자기주식이란 기업이 일시적으로 발행된 자사주식을 증권시장에다 내놓은 자사주를 그 자사가 다시 재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도 자본의 감소죠. 자, 자기주식의 회계처리 사례를 보면요. 주상록은 2016년 4월 1일 보통주 2,000주, 주당 액면금액 5,000원을 발행해서 설립했고요. 주상록의 자기주식과 관련된 거래 내역입니다. 10월 1일 자기주식 200주를 1주당 7,000원에 취득합니다. 취득가액 그대로 계산합니다. 200주 곱하기 7,000원. 대변에 현금 나가죠. 10월 30일 자기주식 100주를 주당 8,000원에 재발행했네요. 그러면 그 자기주식을 다시 발행해서 시장에 내놓은 겁니다. 그 대변에 자기주식. 자, 8,000원에 재발행을 했어요. 근데 취득가액이 7,000원이죠. 그 7,000원 곱하기 100주에서 취득가액 그대로 놓고요. 대변에 1,000원을 더 얹어서 발행을 했어요. 프리미엄. 그래서 80만원 들어오죠. 나머지는 자기주식 처분이익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자본잉여금이 되죠. 2016년 11월 5일에 자기주식 50주를 6,000원에 또 재발행했네요. 근데 이제 7,000원에 취득한 것을 그 6,000원에 할인 발행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6,000원에 재발행했어도 이 금액이 아닌데요. 이 7,000원 맞죠? 7535 맞네요. 35만원. 그 다음에 현금 30만원 들어오고 처분이익이 아니라 손실입니다.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에요. 5만원. 자, 이거는 이제 자본 조정이 되겠습니다. 아니죠. 이게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있었네요. 네,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있었으면은 이걸 가져다 써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까야죠. 여기서. 그래서 차변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상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맞는 분기예요. 자, 그 다음에 12월 15일 50주를 소각하면요 감자가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보통주 25만원, 요 7,000원으로 계산해야 되죠. 그래서 50주 곱하기 7,000원 30, 50주를 소각을 했으니까요. 7호 35 그쵸? 자기 주식이니까 요 금액이 좀 이상하네요. 35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7,000원에 취득을 하고요. 100주, 50주 차감하면 나머지 50주 남았죠? 200주에서. 그러니까 35만원이 돼야 되죠. 감자차손은 나오지 않습니다. 35만원이 되니까요.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요거 액면가 5,000원 아니에요. 네. 7,000원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요거 7,000원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35만원이 되죠. 자, 이번에 이익이익금 회계 처리하는 것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익이익금의 의의와 종류. 이익이익금은 기업의 경상적인 영업활동, 고정자산의 처분, 그 밖의 자산 처분 및 기타 임시적인 손익거래에서 생긴 결과입니다. 이익준비금, 또 상법 이외의 법령에 의해 적립되는 것은 기타 법정 적립금, 그 다음에 사업확장 적립금, 감채 적립금 등등이 있고요. 또 차기월 이익여금 또는 차기월 결손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익준비금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기타 법정 적립금 등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소극적 적립금과 적극적 적립금으로도 구분이 되는데요. 소극적 적립금이란 임의 적립금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임의 적립금에서 소극적 적립금이란 장래 발생할 손실 등으로 미처분 이익여금이 감소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설정되는 적립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배당평균 적립금, 재해손실 적립금, 결손보존 적립금 등이 있어요. 적극적 적립금에는 기업이 자금 또는 순자산 유출을 적극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적립금입니다. 적립 목적이 달성되면 적립금을 미처분 이익이익금으로 환원시킬 수도 있고 또 별도 적립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대표적인 예로 이제 사업확장 적립금, 감채 적립금, 해외시장 개척 적립금 등이 있어요. 이 감채 적립금은 이제 채권 발행 금액을 상환하기 위해서 적립하는 금액들이죠. 자, 미처분 이익여금에는 이제 배당, 법정 적립금, 임의 적립금 등으로 이제 처분되지 않고 계속 남아 있는 거죠. 사례에 유보되어 있는 이익잉여금을 이야기합니다. 이익잉여금의 처분을 보면 그 회사에 유보되어 있는 누적이익으로 누계된 계속 쌓여 있는 이익잉여금이죠. 그래서 이거 환원해 줘야 되는데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특정 목적으로 또 적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당 및 각종 적립금으로 적립할 때 뭐 배당을 해주거나 뭐 현금 배당, 주식 배당 등이요. 그리고 각종 뭐 법정 적립금이나 임의 적립금으로 적립하게 되면 이때 이익여금 처분이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배당을 볼 건데요. 이제 배당은 이제 주식이나 현금으로 배당하는 것이죠.
배당 가능 이익은 이제 총자본에서 이제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준비금, 또 단기 적립 이익준비금이 있으면 더해주고요. 네. 이게 이런 그 산식에 의해서 배당 가능 이익을 구해요. 주주 총회에 이제 배당 선언을 하게 될 수 있는데 주주가 동의하게 되고 또 배당을 이제 선언하게 됩니다. 그럼 대변에 있던 2월 이익잉여금이 차변으로 소멸하고요. 미지급 배당금, 이거 현금 배당이죠. 현금 배당을 이제 결의하는 경우예요. 결의. 그리고 이제 주식 배당을 이제 결의하죠. 자, 이 미지급 배당금은 그 유동부채입니다. 3개월 이내에 배당 결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 배당을 해주어야 되죠. 그 다음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이거는 자본 조정에 해당됩니다. 자본 조정 중 자본 증가죠. 자본 증가를 가져오는 거래예요. 그리고 현금 배당을 결의하게 되면 반드시 이익준비금도 같이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법정 준비금이라고 하죠. 적립금이라고도 하고요. 법정 적립금 또는 법정 준비금 이렇게 부릅니다. 자, 배당금을 지급하게 되면 대변에 있던 미지급 배당금 차변으로 소멸하고요. 또 미교부 주식 배당금도 차변에 소멸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현금 나가죠. 보통주 자본금. 배당 소득세도 같이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뭐 예수금 잡았다가 현금 나가고요. 이게 대변에 예수금 잡히겠네요. 그 배당 소득세가 부과되니까요. 네, 이런 내용 한번 보시고요. 네, 잉여금 적립하는 것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본조정 항목 중 자본의 차감 항목이면서 또 자본잉여금과 상계처리 후 남은 잔액으로 기록되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기주식 처분이익, 감자차손 등이 있는데 이익여금과 정액으로 상각을 해나갑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증자한 연도부터 3년 이내 기간에 균등 상각해야 되고요. 월할 상각은 배제합니다. 감자차손이 있거나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 있게 되면 기발 결산을 할 때 잉여금에서 상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결손금 처리가 있는데요. 결산상 손실을 본 금액이죠. 그래서 그 2월 결손금의 증가로 자본이 감소하게 되죠. 결손금의 증가가 크게 있게 되면 이제 자본이 잠식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결손금이 있을 때 이익이 있을 경우, 결손금이 있는 경우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이 결손금과 당기순이익을 서로 상계해야 합니다. 결손금과 상계를 안 하고서는 이익 배당이 어렵죠. 그래서 앞자만 따서 임, 기, 이, 자의 순서로 갑니다. 그래서 임의적립금, 결손금이 있을 때 결손금 이제 보존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이 보존이란 말이 그 메꿔 채우다라는 뜻이에요. 메꿀보 채울전. 그래서 결손금이 있을 때 임의적립금하고 상계하고, 그러고도 결손금이 남으면 기타 법정준비금, 법정적립금과 상계하고요. 그리고도 결손금이 남으면 이익준비금과 상계합니다. 그리고도 남으면 맨 마지막에 자본잉여금과 상계하게 되죠. 자, 나머지 보시면 되겠고요. 그 주상록은 그 이익여금 회계처리 사례 예제 보시면
주상록은 2016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상 자본 내역이 있고요. 당기순이익은 60만 원이고요. 2017년 2월 주총에서 자본금의 4%에 해당하는 현금 배당과 자본금의 2%에 해당하는 주식 배당 선언을 했어요. 주총일에. 이익준비금은 상법상 최소 금액만 적립한다면 10분의 1이죠. 이게 이제 기본 최소죠. 그래서 당기순이익, 그러니까 차변에 당기순이익이 오고요. 대변에 이익잉여금이 잡히고요. 이 이익잉여금이 이제 자본계정, 즉 재무상태표로 가죠. 이 중에서 이제 배당을 하게 되죠. 현금 배당이 4%죠. 자본금. 그러면 이제 500만 원이 있네요. 그러면 500만 원의 4%는 20만 원이죠. 그 미지급 배당금 20만 원 잡고, 그 다음에 2%면은 2, 50, 10만 원, 미교부 주식 배당금 10만 원 잡고요. 그 다음에 미지급 배당금의 10%인 2만 원이 이익준비금으로 잡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 있죠. 5만 원. 자, 5만 원을 이제 상계시킵니다. 이익잉여금과 이렇게 상계시키게 되죠. 그 주총 결의에 따라서요. 네, 이렇게 하게 됩니다. 네. 2017년 2월 기준으로 회계 처리할 때 이렇게 분계가 되죠. 그 다음에 기타 자본 변동을 보면 주식의 배당이나 무상증자와 같이 자본총의 변동이 없고 자본금의 변동이 있는 때도 있고, 또 주식 분할이나 주식 병원 같이 자본총의 분할 아니라 자본금의 변동이 없으나 주식 총수에만 변동이 있는 경우가 있죠. 주식 분할은 주식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나눠진 주식을 한 주로 병합하는 거죠. 그 액면 분할이라고도 하죠. 주식 분할. 네, 이걸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있을 때는 결손금 처리계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결손금 있을 때죠. 이 공식을 좀 보자면 여기 다 나와 있죠. 이렇게. 요 공식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합계는 로마 숫자 1번하고 2번을 합계한 거고요. 이입액이라는 거는 이제 임의적립금을, 이입이라는 거가 저 한자로 뱉어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임의적립금을 다시 반납한 거죠. 그래서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임의적립금을 합한 겁니다. 1 더하기 2. 그 다음에 요 합계 금액에서 이익잉여금 처분이 있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 합계 금액에서 마이너스 처분 금액을 차감하면 차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됩니다. 그리고 로마 숫자 1번하고 1번, 로마 숫자 1번이 요게 이제 재무상태표, 자본주 2월 이익잉여금이 되죠. 자, 이번엔 이제 자본 변동표 보겠습니다. 자본의 변동 상황을 보여주는 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자본 변동표 양식이 이렇게 있죠.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자본 변동표를 이제 작성을 해보면 이제 이와 같이 작성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흐름을
그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